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 반면에 가난 기종도 하나 있습니다. 전매금지죠. 대토보상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 등 수반하는 모든 일체 모든 행위. 지금 길거리 다니면 현수막 많이 걸려있죠. 우리가 선지급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급 받는 것도 전매금지 위반돼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담보 설정되고 그것도 전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전매금지에 걸려서. 우리 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땅 가지고 토지들이 한번 땅 가지고 이 지주택 사업을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냥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돼요. 근데 왜 타 회사에서는 이게 어렵다라고 안 된다라고 분석하느냐? 뭘 고민해야 되냐면 대토로 가는 땅 갖고 지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매금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매금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토지주인들이 기존에는 선지급 같은 게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대토 신청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 같은 고민이 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돈도 써야 되는데 내가 대토가 좋아서 대토를 하고 싶지만 또 이거를 몇 년간 6년, 7년 묻어놔야 되고 투자로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인데 그러면 자금의 수를 가장 빨리 해서 우리가 돈을 좀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대토보상 계약할 때는 전혀 안 됩니다. 자금 이동화를 시킬 수가 없고요. 3년 뒤에 땅을 받아서 3년 뒤에 땅을 받거나 아니면 대토리채 현물 출자하고 나면 3년이면 주식담보대출이 되니까 3년 뒤쯤에는 이 내가 대토 신청한 10억을 했다라고 하면 10억의 80% 8억은 원금을 회수를 시켜드릴 겁니다. 방법은 금융 조달이에요. 주식담보대출이든 토지담보대출이든 이렇게 해서 80% 원금을 회수해드릴 거고 이거는 금융 조달이기 때문에 이자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자는 매달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비에서 그냥 녹일 거예요. 사업비에서 정산할 거예요. 그래서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의 차이는 그 이자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때 이 돈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셨을 경우 있죠. 이때 세금 내야 돼요. 이제 개발사업 착수 들어가면 이때 양도세 이연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0% 원금 회수 받아서 이 이연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또 이때쯤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때쯤 LH가 협의 양도 혜택제는요. 이제 많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지금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협의 양도 혜택제는요. 그리고 3년 뒤쯤 되면 LH공사가 협의 양도 혜택제 대상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라는 연락이 옵니다. 신청하세요. 그때 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 하잖아요. 안 줘요. LH가. 얄미워졌어요. 옛날에는 신청 안 받고 자기네들이 대상자입니다라고 통보를 해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신청을 하세요. 대상자인데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세요라고 하고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거꾸로 적격자 판별을 해서 적격자 통보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때 또 이택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계약금 필요하잖아요. 이때 택대 계약금 10%. 그걸 이 80% 회수해서 이 돈 갖고 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돈은. 그 나머지 20%만 이제 투자하고 가죠. 20%만 투자하고 가는데 그럼 내가 80% 선지급 아니 원금 회수했고 20%만 투자했기 때문에 내 수익은 그럼 20%만 나오느냐? 그거 아닙니다. 100%에 대한 수익률 다 대당 받습니다. 단지 금융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자는 사업비에서 그냥 녹일 거예요. 그때 정산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도요. 연차 배당할 겁니다. 저희가 주성복합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뒤에 땅 받아서 건축 기간만 30개월이에요. 그리고 청산하는 기간이 약 6개월. 그래서 3년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가장 빠르게 사업 끝나는 기간이. 땅 받아서 3년. 근데 3년 동안에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죠. 그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이 잘 되면 아마도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다 분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그런데 수익금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죠. 왜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양대금을 납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이 분양은 다 됐지만 이때 몽창도 안 들어오죠. 그러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공사비 먼저 주고 은행이자 주고 나머지 수익금이 났을 때 우리 지주들이 배당받는 건데
이때 수익이 나오는 대로 연차 배당을 나눠서 배당을 해갑니다. 연차 배당을 하는 이유는요. 수익도 나눠서 받아야 세금이 줄을 수 있어요. 한꺼번에 예를 들어 10억의 수익금을 받는데 이때 몽창 10억을 받아봐요. 세율이 높죠. 그냥 나누시라는 거죠. 비록 뭐 3억 3억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세율을 낮춰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수익금도 연차 배당에서 배당을 해드린다. 목적은 절세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3년 뒤쯤 딱 되면은요, 우리 주주들이 중간 처분자들이 생겨요. 3년 뒤쯤 딱 되면 나는 이 선에서 그냥 빠질게, 주식 팔고 나갈게, 이런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주식 팔고 나갈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 팔고 나가는 중간 처분자 주식을요 전체 주주가 인수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그때 되면 우리의 땅값은 굉장히 시가가 올라가 있어요. 감정가가 옆에 땅 일반인들이 갖는 땅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조달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조금 더해서 중간에 처분하는 사람들 주주를 이 전체 주주가 그걸 인수를 하는 거예요. 금융 조달로 내 돈 안 드리고 이자만 내면 되죠. 사업에서 돌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주주가 나가는 사람 지분을 n분의 1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예상하지 않았던 수익이 추가로 더 생길 수 있겠죠. 저희는 이렇게 해드리는데 저희는 하나 교산 현장에서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계약서도 다 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요즘을 내더라고요. 여기에서. 뭐냐. 중간 3년 이에 중간 처분자들 주식을 회사가 인수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목적으로 제가 봤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회사가 인수할 때 자기네 돈으로 이걸 인수해가지고 가느냐. 자기네 돈이어도 인수해가 안 되지만 주주들한테 먼저 줘야 되지만 그거 아니고요. 금융 조달로 다 인수하는 거예요. 자기 돈 10원 한 번 안 드리고 팔겠다는 사람들 지분을 다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중간에 팔고 나가게끔. 뭐 제가 수지 분석을 안 뽑아봤기 때문에 이게 주상복합을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온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교산 신도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교산이랑 이 과천 주곡이랑 땅평수 똑같아요. 100평 차이는. 교산은 5,400평, 여기는 5,500평, 교산은 용적률 350%, 여기는 450%. 더 수익이 많이 나겠죠. 여기가. 그런데 교산은 교산 가구 기준을 해보면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면 한 130% 아니면 150% 넘어요. 지금 교산이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수지 분석을 할 때요 시장 조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3년 뒤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할 거냐 했는데 수지 분석을 돌렸을 때 아파트 3년 뒤에 분양할 때 얼마에 할 거냐를 했다면 2,300만 원에 한다라는 전제로 수지 분석을 돌려서 130%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남시청에 아파트 분양이 있었어요. 분양가 승인제 얼마 나왔냐? 2,300만 원. 이미 찍었죠. 우리는 3년 뒤에 2,300 분양한다라는 전제로 130% 수익이 나왔는데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2,300만 원에 분양 승인이 나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50%는 나오는데 그리고 과천은 안 봐도 비디오죠? 150% 이상 수익이 나오겠죠. 감히 조심스러워서 더운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내가 150 수익이 나와요. 150% 여기까지.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 원금 회수하고도 3년 뒤에 15억이라는 수익금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 처분자들 주식을 50% 정도에 인수한대요. 50%. 그러면 100%는 여기서 지금 원금 회수하고 연차로 배당 나가면서 수익금을 회수할 건데 왜 내가 여기서 50%를 주고 그걸 넘겨야 돼 지금 아깝게.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기서 계속 수익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또 그런 분들이 생겨요. 그냥 팔고 싶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그 회사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뭐 사업의 리스크가 어쩌고 저쩌고 팔고 나가게끔 불안하게.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까우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작은 회수해가 나가면서 하실 수 있어요. 3년 뒤에. 그들이 그럼 왜 이때 50% 준다 그래요? 이때 50% 준다 그래요. 물론 이제 전매 금지가 걸려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다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대토, 제속하고 뭐 수익금, 지급시기 이런 것들 설명드렸어요. 지금부터는 뭐냐? 우리가 대토 보상 받은 땅 갖고 이제 개발을 시작해야 돼요.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 방법은 리츠라는 사업 방식이 있고 주주택이라는 사업 방식이 있고 신탁개발 사업 방식이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츠라는 사업 방식부터 설명드리면 지금은 LH랑 국토부가 리츠라는 사업 구조로 많이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츠는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해줘요. 그리고 대토 도입 제도를 만들면서 리츠랑 같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 해석법의 19조 1항 26조 3항 대토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법정은 부동산 투자 해석법에. 그러니까 대토를 리츠로 하기를 원하죠. 국토부는. 그래서 리츠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H공사랑 토지주가 대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대토 보상권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토 리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토 리츠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요. 이거는 토지주들의 회사예요. 토지주들의 회사. 단지 이런 설립 과정 같은 걸 우리 토지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업무대행사나 자산관리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토지주들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서 대토보상한 대토보상권 10억 이 회사에다 현물 출자를 합니다. 그럼 현물 출자한 10억만큼 이 회사가 토지주한테 주식을 배당을 해주게 돼요. 그럼 10억 주식 지금 갖고 계시죠? 그만큼 나중에 개발했을 때 개발 이익을 배당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로 다 현물 출자한 다음에 3년 뒤 LH랑 이제 주성복합용지 땅을 받아야죠. 그때 LH공사랑 이 리치 회사 이름으로 용지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치 회사에 우리 토지주들이 다 들어가 있죠. 주주로 이 회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주총회에 의해서 이사회를 또 뽑습니다. 대표이사하고 이사님들 주주들이 뽑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이 회사가 이제 해야 되죠.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 회사가. 근데 다 여기 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들 이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공사 선정, 설계사, 금융사 이런 것들을 다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토지주들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개념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들 말을 해요. 이 회사는 뭐 자산관리회사가 뭐 사업을 해서 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리츠라는 사업 구조는 대토리치만 두 가지 법에다가 담아놓은 거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19조 1항 26조 3항에다가. 근데 리츠는 원래 어떤 사업이냐면은 부동산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모집해요. 공모하고 상장도 해야 되고 모집을 해요. 큰 프로젝트 같은 거 합니다. 근데 그런 사업 방식이 원하는데 대토만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자산관리사가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요. 그럼 원래 리츠는. 근데 이 대토 리츠는 아닙니다. 이 주주들이 다 모든 거를 결정을 해요. 근데 다들 이런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자 해석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부동산 투자 해석법 적용을 받으면서 국토부의 영업인가를 받고 영업인가를 받은 다음에도 국토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한 거예요.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해주니까. 하다못해 저희들이 받아가는 PM 수수료도 관여를 합니다. 비싸면 비싸다. 또 빨리 받아간다. 좀 나중에 늦게 받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관여를 많이 합니다. 이 자산관리사는 꼭 두고 사업을 해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자산보관, 사무스탁, 세트입니다. 총괄은 자산관리사가 하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해요. 그리고 자산보관사는 현금 주식, 도장. 그리고 사무스탁사는 이 회사에서 이루어져 있던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공시를 합니다. 우리 토지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조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이 업무대행사는 이 국토부랑 리츠회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산관리사가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서류라든지 토지주들한테 주주나 이사회에 받아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업무대행사가 받아서 일로 넘겨주고 이 사람은 국토부에다가 넘겨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꼭 기본 사업을 하라고